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정치권 이야기 하기 전에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정상회담 날짜가 6월 12일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선거 바로 전날인데 당일치기가 될 수도 있지만 1박 2일까지 늘어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방선거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겠죠, 고 박사님? 네, 그렇죠. 정부 여당,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일정일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정상회담이 실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하다 말고 중간에 벌떡 일어서서 나가는 상황일 거거든요. 예. 네.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세 개의 이벤트를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미국 정상회담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아쉽다, 좀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게 될 땐 되더라도 일단 당일날은 그런 식의 파국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모임 또는 회동이었다라고 정리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길을 잘 닫고 그리고 계속해서 중재를 잘 해서 미국 정상회담의 성공까지 갔다. 이렇게 아마 그 다음날 정리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지지, 대통령에 대한 지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6.13 선거 당일날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이나 북한 입장에서 우리나라 지방선거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잡을 일은 또 없겠죠? 그러죠. 정말 우연의 일치겠죠. 우연의 일치기도 하고 또 6월 달 날짜로 봐서는 미국과 북한은 적당한 날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선거하고 영향력인데 저도 고 박사하고 의견은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야당한테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연결이 되면 선거 때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보수가 결집되기도 하고 또는 또 견제 심리가 발동돼서 의외로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그 주도해온 그 정부가. 그러나 이제 이번은 부풍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이거 태풍과 같은 어떤 큰 흐름이 국민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회담이 엉망이 돼버린다 하더라도 잘 되면 국민들의 더 지지가 많겠지만 오히려 더 국민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를 지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은 굳이 평가를 하자면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권 더불어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날짜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태풍과 하리케인, 사이클론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어떤 크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인데 자, 일단은 미국이나 북한 입장에서 우리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잡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도 확실히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지방선거가 있는 줄도 모를걸요? 아니요, 미국 정보 소식통을 너무 얕보시는 것 같은데. 그 날짜가요. 우리가 선거 날짜를 요일을 보면 말이에요. 투표를 참여하기 가장 좋은 날짜로 정해놓은 것이 13일이 된 거예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선거하기 좋다는 것은 미국이나 북한의 입장에서도 언론 취재나 세계적인 관심사를 그 주중에서 가장 많은 인간적인 어떤 그 리듬이 정치적 관심이라든가 어떤 그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 그렇군요. 그래서 길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상회담다. 아마도 잘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라고 하니까 자, 역사적인 그 다음 날이군요. 우리 지방선거 다음 날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라고 하니까 역사적인 정말 회담 잘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드루킹 얘기를 하겠습니다. 13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지금 입을 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1시에 이제 체포가 돼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압송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비교적 잘 수사에 협조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거든요. 오늘 새벽 1시 22분쯤에 이제 나와서 다시 돌아갔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내용을 주로 조사했을까? 대략 몇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한 씨에게 500만 원을 준 그 경위 이런 부분들, 그리고 김경수 의원에게 이른바 오사카 총영사 관련해서 인사청탁을 한 경위, 그리고 후원금이 한 2,700만 원 정도 맞습니다. 경공모 회원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 그 전후한 댓글 작업 이것과 관련된 어떤 역할이라든지 배경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다시 소환을 해서 이 관련 조사를 이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공모가 모집했다는 2,700만 원의 후원금. 김경수 의원이 한 3주 전에 대책회의를 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요.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간의 이 관계 핵심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대선 전의 휴대전화 내역. 이제는 확보가 좀 어려워졌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전과 관련해서는 뭐 이제 어려워졌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그 자료를 보관해야 되는 기간이 12개월, 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화 내역이라든지 통화 시간 또 어디에서 통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료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결국 이게 드루킹 김 씨 관련된 핸드폰 부분은 조사가 됐지만 또 김경수 의원 부분은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향후의 수사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경찰이 대선 전에 드루킹이 자체 이 서버를 구축을 해서 킹크랩을 통해서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 이런 정황도 또 포착이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드루킹 김 씨의 최측근인 일명 촛보의 집을 그 압수수색을 해서 거기서 USB를 경찰이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이제 킹크랩 사용 지침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만들어진 시점이 이 대선 전에 만들어졌고 그 내용 중에 이제 관련 기사들을 이 비밀 대화방에 올리면 그걸 이제 관련 회원들이 댓글을 다는 그런 구조였는데 하루에 평균 100개에서 150개 정도를 댓글 작업을 했다. 이런 내용도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그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은요, 여전히 이 드루킹 블랙홀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신 농성 이어가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병원에 이송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그 영상 잠시 보시죠.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특검을 하자는 것이었지 대선 불복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만 드루킹 특검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아니 그만해. 아니 건강 위험 싸움도 하지. 네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해줘야 내가 일어나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제가 네가 그걸 뭐 마무리 하고 가. 네가 해줘야지 내가 일어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상황에선 받아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오갔는데 자, 두 원내대표로서의 이제 마지막 인사가 되는 거죠. 오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됩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로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고별 기자간담회도 하고 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상대였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또 호흡곤란으로 입원을 했으니까 찾아가서 이제 문병도 하고 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뭐 어쨌든 좀 마무리를 좀 해주고 가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를 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아니 지금 대통령까지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해주냐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떤 막판 타협 이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이제 노웅래, 홍영표 의원 두 명이 경선을 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새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간에 또 다른 협상이 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성역 없는 수사를 해라. 이것과 대통령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큰 차이가 있고 여당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거나 지금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기는 또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단식 농성 저렇게 하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또 걱정도 들거든요. 어떤 묘안 없습니까? 걱정이 되긴 돼요. 근데 지금 그 화면에 나오듯이 그 두 이제 대표가 그 우원식과 이제 김성태 대표가 대화 나누는 걸 보면은 정말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검 받아줄 수 있는데 왜 대통령을 걸었냐? 그러니까 나는 걸지 않았다. 나는 걸지 않았다는 김성태 의원이 그 누워있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참 좋았겠다라는 것이 특검을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면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참 터무니없다. 오히려
더 놔두고 수사를 진행된 걸 보고 특검을 요구해서 되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대통령과 바로 연계를 해버린 것은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강하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여당 입장에서는 그 자체 굉장히 난처할 뿐더러 드루킹 사건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냐인데 처음부터 대통령과 연관을 시킨 것은 이제 대선 불복 프레임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스스로 자기 위치가 좀 축소가 돼 버렸어요. 아까 김동철 바른정당 대표도 그랬잖아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만 특검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이제 어쩌면 그 특검 요구가 상당히 야당으로서 효과는 봤지만 수사도 진행이 되고 봤지만 탈구를 찾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김성태 대표가 이제 몸을 추스리고 야당과 서로 여당과의 대화보다는 야당이 스스로 수위 조절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야 그렇죠. 된다. 특검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국민의 호응을 얻어가면서 정국을 풀어가는 것 이게 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야당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여투쟁으로서는 저게 좋지만 또 야당의 리더로서는 좀 더 단식을 좀 끝마치고 어떤 수습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명분을 가지고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끝낸다. 그것도 사실은 좀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요, 고 박사님?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이 관철되기 전까지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단식을 시작하자마자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 추정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뭐 청와대에다가 청원도 하고 저 다 먹을 거 먹어가면서 단식하는 거 아니냐. 감시하기 위한 CCTV 설치해달라. 이런 청원까지 올리고 피자를 배달시키고 치킨을 배달시키고 완전히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테러까지 당하고 지금 8일째 9일째 단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요구한 게 여러 개 있습니까? 딱 하나 있어요. 특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 수사 대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한국당이나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야권 공조에서 지금 이 바른미래당과 함께 하고는 있지만 바른미래당도 김동철 원내대표 다르고 유승민 대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원식 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어떤 면에서는 좀 돌출적인 발언 이거를 핑계 삼아서 주요 협상 대상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그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의해 주냐. 이거는 저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정말 후임 원내대표의 좀 이 제대로 된 이 대표로서의 활동을 위해서라도 마무리해주고 가는 게 맞다.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유승민 대표의 발언을 핑계로 지금 이 협상 자기가 안 하고 뒤로 넘겨버린 셈이 됐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마 동갑내기 뭐 평소에는 친구 사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말도 편하게 하면서 진솔하게 대화가 되는 사람들인데 이제 오늘 누가 되든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타나면 오늘 바로 타결하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막 정말 이게 여당 이 집권 세력 입장에서 특검을 받는다는 건 엄청난 부담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원내대표가 마지막으로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후임이 조금 더 좀 제대로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어떤 풍모를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과 관련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특검이 해결되지 않으면 단식 투쟁을 중단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자, 병원에 이렇게 위로차 방문을 했는데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여야가 특검을 놓고 아주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그럼 후임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한 거죠. 범위 문제를 둘러싸고 양쪽이 합의가 안 됐는데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 무조건 수사하겠다 이런 걸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옳지 않고요. 대통령을 포함하자는 주장에 여당이 반발하는 거는 많은 부분 또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검 시기가 14일이냐 24일이냐를 놓고 줄다리기 하는 거는 이거는 별로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치는요. 잠을 자거나
눈을 뜨거나 선거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마침 선거가 지금 다가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특검에 대해서 강경하게 하는 이유도 여당에 대한 또는 뭐 진실 규명도 있지만은 선거에 좀 유리하다라는 것 때문에 야당 대표가 저게 강경하게 좀 단식투쟁까지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여당 입장에서 14일, 24일이 14일 날은 야당에서 만약에 특검 합의를 본다면 그나마 선거 전에 어쨌든 그저 특검이 임명되고 그것이 선거의 이슈가 된다면 예. 야당의 주장을 좀 보지 않겠냐는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명분은 다른 데 있습니다. 24일로 하자. 추경 예산을 하려면 며칠 만에 어떻게 하냐. 예. 야당에서는 날밤 새겠다. 아니다. 차분하게 하자. 그것도 추경보다는 여당 입장에도 6월 13일 지방선거를 벗어나가지고 특검이 임명되려면 가능한 서로 협의 시간을 늦추자. 그러니까 예. 이겁니다. 특검을 하자 말자라는 별개 문제로 또 날짜에 와서도 이해관계가 틀린 것은 아까 예.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역시 정치인의 본능은 예. 선거 때 유리하냐 아니냐지 예. 국민한테 유리하냐 아니냐는 날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특검 시점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이 줄다리기의 이면에 숨어 있는 예. 여야의 정책 계산에 예. 대해서 뭐 박 교수가 잘 설명했으니까 제가 더 덧붙일 얘기가 없고요. 저는 좀 아쉬운 대목이 이런 겁니다. 원래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특검이고 예. 추경은 추경이고 또 이 산적한 민생의 현안은 현안이고 이렇게 각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걸 연계시킨 게 여당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연계가 됐고 그다음에 특검 받으면은 나중에 저 야당에서 추경 내몰라라 할지 모른다 하니까 그럼 좋다 동시에 그럼 처리하자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박 교수 설명대로 이면에 있는 정책 계산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예. 그보다 우선되는 것은 국가 경영에 대한 끝없는 책임감입니다. 추경은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정말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국회에다 제출한 지 벌써 한 달 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다소간의 선거를 둘러싼 공학적 계산에 있어서는 불리해도 집권당은 어떤 경우에도 추경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최대한 빨리 추경부터 처리하자고 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연계돼서 동시에 처리될 땐 되더라도 예. 명분은 잃지 말아야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히려 야당이 추경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추경을 열흘이나 늦춰서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이래 놓으면 나중에 이제 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정과 관련된 이런저런 예. 이 요구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발목 잡힐 거예요. 예. 지난번 추경은 당신들이 늦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공학적인 잔계산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집권당의 무한 책임을 생각하면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예. 저는 말씀드리고. 잔계산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종편이 생기기 전에는 정치인들이 하는 어떤 이런 행동이나 말들이 이렇게 해설까지 덧붙여져서 국민들이 많이 몰랐던 게 사실인데 종편이 생긴과 동시에 이제 잔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치인들이 좀 더 책임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결국에는 정부와 여당이 지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김성태 의원도 빨리 그 단식을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의 말 한마디로 예전에 몇 달 전만 해도 같은 당이었었는데 유승민 의원이 김성태 의원을 잘못하면 잡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표현까지는 좀 과하지만 빨리 좀 단식 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